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 부실 문제를 내세워 경쟁 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접경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한 군남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강원도마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군부대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접경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 군납 금액은 1,634억 원. 철원과 화천 등 접경 지역 농가가 수의 계약을 통해 지금은 군부대 납품액의 80%를 수주했지만 2025년 경쟁 입찰이 시행되면 입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유통기업들이 군납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접경 지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군남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비 현실화보다는 부실한 급식에 대한 책임을 접경 지역 농가에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라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자리를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국방부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22일 날.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경쟁 입찰에 대비해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를 접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협이 보유한 유통설비를 활용해 품목별로 선별 납품하는 기존 군납 시스템을 정비해 경영 비용은 줄여 식자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부터는 이제 주요 계약과 경쟁 입찰의 최종 결정을 산안에서 정하는 관계로 지역 주둔 사단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시군 등 관계기관 더욱 긴밀히 공조해서 하지만 일방적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제 도입으로 돌아선 농심을 잡기에는 역부족.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상을 해준다면서 농민들한테만큼은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농민들이 힘든데 이제 와서 군납까지 뺏어가겠다.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겠다며 삶의 터전인 농지를 떠나 한겨울 차가운 도로 위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접경 지역 농민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태백시는 30년 넘게 마땅한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백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와 관광 중심의 항노화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3조 원 안팎을 투입하는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됐지만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태백시의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 관광단지 조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곡동 사베리골 일대 77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병원과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한 복합 헬스케어 센터와 의료 연구개발 단지, 치유의 숲과 식물원 등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태백시는 이번 사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30여 명에 이르고 상시 방문객은 5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강의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웰니스 항노화 사업 단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병원 유치가 어려워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종합병원 등 병원 3-4곳과 유치를 추진했지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한방병원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서울 지역 한의원 등 4곳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수 유치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비슷하게 추진하는 복합의료단지와의 경쟁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태백시가 조성하는 면적의 2배 규모로 의료단지를 이미 건설 중인데 복합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랭지 채소로 만든 건강 먹거리 단지와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하는 등 강원도 차원의 역량을 모두 쏟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에는 인프라나 간단한 프로그램의 개발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는 없고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구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잘 엮어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탄광 중심의 기반 산업 붕괴와 잇따른 인구 유출로 침체를 겪는 태백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치밀한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MBC 강원 3사와 KBS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선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지지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 강원 3사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이양수 의원 등은 경찰이 이미 현장 종결 처리하고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도 없는 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명백한 경찰 압박 행위이며 여당의 권한 남용과 정치 공작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강릉경찰서 방문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인 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3명은 강릉경찰서를 찾아 112 신고 출동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속초와 동해 등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며 오늘 하루 도내에서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원주 21명을 비롯해 춘천 19명, 속초 18명, 동해 11명 등 모두 1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강릉 아산병원과 강원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모두 찼고 춘천 성심병원 4개, 원주 세브란스의 3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192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바비큐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산불이 발생해 2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창호 설치업체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있던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조로 된 1층 건물 10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대응 업무가 가중돼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합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18개 시군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등에 484명의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넉 달 동안 218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도내 일부 학교 등교 인원이 조정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학사 종료 시기까지 학생 수 400명 초과 1000명 이하 학교 110곳과 1000명 초과 학교 7곳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밀집도 조정을 위한 학년별 부분 등교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1,022개 학교 가운데 4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905곳, 88.5%에 달해 지역 여건에 따라 대부분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오대천 상류 지역을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뒤 하반기쯤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은 평창 도암호, 양구와 인제의 인북천, 강릉 송천 등 강원도의 7곳, 전국 1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강릉시 의회는 조례안에 명시된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센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최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강릉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 건물 매입 등을 추진했지만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4명을 선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화재가 잦은 전통시장에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 소화 패치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안전 활동에 나섰습니다. 원주 중앙시장과 시민 전통시장의 점포 354곳에 자동 소화 패치를 설치해 노후한 전기시설을 점검했고 다음 달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나머지 전통시장 700여 곳에 점검에 나섭니다. 자동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부착해 설치하는 화재 예방 용구로 콘센트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나옵니다. 속초시가 내년 2월까지 생계가 곤란하거나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움이 더 커지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단전, 단수,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유와 난방 물품을 지원하고 화재 경보기 보급, 보일러 동파 방지 예방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생계 곤란 위기 가구에는 한시적 긴급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난방시설 개선 등 복지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 10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